예, 이석현 의원입니다. 이제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보기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할 그럴 걸로 보여지나요? 어떠나요? 네, 뭐 특정한 제재 요소를 가지고 뭐 중국이나 타국의 입장이 어떨 거다 이렇게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협상의 결과를 나오는 그 결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핵실험이라는 그런 어떤 고강도 도발에 직면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그 성명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왕이 장관하고 통화했을 때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전화를 했나요? 거기서 전화가 왔었나요, 왕이 장관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유엔 제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 동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더 대화한 건 아니고요. 예. 네. 예.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을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조율 중입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그 브릭스 정상회의라는 것을 지금 주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 사정상. 네. 예.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통화를 어젯밤이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네, 그 북핵 실험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시고요. 예. 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 제재 논의를 하자 하는데 공감을 이루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씀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FTA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지는 않으실까요? 안 하신 걸로 저는 뭐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곤란하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는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께서도 하여튼 기본적으로 내일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 동방경제 포럼. 그래서 그 별도로 정상회담을 따로 하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안 나누시고 하여튼 북한의 그 핵 도발에 대해서 그 강한 그 인식을 공유하시고 앞으로 더 협의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푸틴 북핵 문제 특히 이번에 6차 핵실험이 있었던 만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안보리에서의 역할 그리고 저희와의 긴밀한 공조 이런 것을 당부하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원유나 가스를 공급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갖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유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도에 어디 조그맣게 한 군데 났던데 5월 달에 북한 의무성의 최선희 국장이 핵실험 중단 조건을 제시했었다 그런 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핵실험 중단하고 대화하겠습니다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해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 오슬로 방문이 있었고 그런 발언을 했다 하는 그런 어떤 사실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담긴 그 의도가 뭔지가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했다는 건가요, 조선일 국장?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대화에 나서겠다.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 안 하겠다 말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대화에 나서겠다고만 했나요? 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데 그게 사실이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뭐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틸러슨 장관께서 계속 네 가지의 NO, 그 적대가 정책을 안 한다,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긴급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3·8선 이북으로 그 미군이 진출하지 않는다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그 이상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어제 야당 의원님들이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런 위협에 대한 위협의 뜻으로 뭐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상설적으로 배치하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의 핵 폐기를 우리가 주장할 명분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해야 된다. 또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외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말씀드린 저희가 그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명분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도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사적인 효용성이라든가 저희의 그런 어떤 비확산 체제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라든가 그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검토할 상황이 된다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사드만 가지고도 중국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우리와 외교 관계가 꼬여 있는데 만일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자칫하면 동남아에서 아니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놓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적으로 불리할 점만 있고 유리한 점은 없는 그런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또 중요한 저희 협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중국, 러시아입니다. 지금 또 그런 가운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와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서 이런 군사적인 조치들은 그러한 측면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좀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까지 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정부로서는 그 밖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실 때도 그런 측면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어떤 말씀을 했나 워딩이 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 보도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말씀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같이 제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문 대통령이. 그러면 그쪽에서도 뭐라고 반응이 나왔을 텐데.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했나 궁금해요. 뭐 정상 간의 그 대화를 이렇게 밝히기가 좀 뭐하고요. 내일 블라디보스톡을 가시면은 물론 가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하겠는데 정상 단독회담 전화로서는 하셨으니까 전화에서 나온 반응을 봐도 어느 정도 정상회담 그 내용을 점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심각한 비밀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러시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좀 견인한다 하는 이런 그
이런 의지를 갖고 그 회담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입니다. 네. 네, 아까도 아니-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그 브릭스 정상회의라는 것을 지금 주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 예. 사정상 네. 예. 대통령께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통화를 어젯밤이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어요? 네, 그 북핵 실험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시고요. 예. 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협상의 결과를 나오는 그 결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의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핵실험이라는 그런 어떤 고강도 도발의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그 성명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왕이 장관하고 통화했을 때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전화를 했나요? 거기서 전화가 왔었나요, 왕이 장관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유엔 제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 동조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더 대화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을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조율 중이고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 제재 논의를 하자 하는데 공감을 이루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말씀 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FTA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지는 않으실까요? 안 하신 걸로 저는 뭐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곤란하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는 어떤 말씀? 예, 이석현 의원입니다. 이제 대북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보기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할 그럴 걸로 보여지나요? 어떠나요? 네, 뭐 특정한 제재 요소를 가지고 뭐 중국이나 타국의 입장이 어떨 거다 이렇게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